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네, 이분 모시려고 섭외 어제 세게 들어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부승찬 넣어서 검색을 했어요.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아요? 연관 검색. 자신 있어? 뜨지 않아요? 의원님 보셨구나. 아 근데 너무 진짜 폭포수 시원한 폭포수 같은 느낌. 싸가지 이런 게 검색. 좀 하지 마요. 힘들어요. 힘들어? 아 왜요, 의원님? 뭐 윤리팀도 아니, 그렇고. 아니 근데 요새 굉장히 의원님 그 저기 뭐야 성과가 많으시던데 단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방첩사. 아니 그 내란 때려잡는 부승찬. 방첩사도 그렇고 평양 무인기도 그렇고요. 무인기도 그렇고. 네, 그게 저희가 이제 계엄 전부터 평양 무인기는 계속해서 해서 국감 때 질의도 했었던 네네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미리 잡았죠. 계엄 전에. 잡고 나서 저희는 시작 자체는 평양 무인기와 관련된 시작 자체는 이게 새로운 방식의 무기 체계 획득이라는 거였습니다. 네네. 평양 무인기가 아니라. 근데 새로운 방식인데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획득한 무기 체계가 평양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절차를 다 위반한 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감 때 지적을 해서 그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제보자들이 뭐 기획 파트, 운용 파트, 뭐 지휘관 다양했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아예 뭐 녹취도 갖고 있고 뭐 그 정도로 이거를 취재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실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에요. 예. 네. 부승찬 의원님 카리스마 멋져요. 카리스마. 예. 부승찬 의원님 응원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구치소 구치소장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이따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 취재 편의점 언제나 응원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광고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광고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입니다. 푸르릉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운 분들 참 많으신데요. 특히 스트레스 많으신 우리 직장인분들 하루 2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드시는 마시는 타입으로 높은 흡수율까지 챙겼고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줍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의원님 장은 괜찮으시죠? 안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 잡숴야 돼. 이거 잡수세요. 알겠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잡숴봐. 일단 한번 잡숴봐. 예.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천기 약도라지 지네꼬입니다. 에어컨 바람 없이는 힘들죠. 예. 에어컨 찬바람 때문에 기침, 목, 칼칼함 계속되고 있다면 바로 국내산 3년근 약도라지를 껍질째 진하게 고아낸 천기 약도라지 지네꼬로 예민해진 목과 호흡기 건강을 한 스푼으로 챙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포닌의 끝판왕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귀한 원료이고요. 그냥 도라지가 아니고 올해 수확한 신선한 우리 농가의 약도라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6년근 인삼의 3배 놀라운 사포닌 파워. 미세먼지와 건조한 날씨에 목이 칼칼한 분, 그렁그렁 답답한 숨소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밤새 콜록콜록 잠 못 드는 가족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자분들께서 최근에 올려주신 구매 리뷰 있는데요. 에어컨만 틀면 바로 목이 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는데 일주일간 먹으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고요. 냉방병 때문인지 며칠 동안 미열에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으슬으슬해서 따뜻하게 차로 마시는 중인데요. 더울수록 따뜻한 차가 몸을 더 진정시켜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출시 후 10만 병 판매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통해서 100만 병 돌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3년 전 그대로 모십니다. 2명 구매하시면 2병 더 드리는 증정 이벤트를 하는데요. 반드시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연 오칠 프리미엄 스푼도 사은품으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세요, 의원님. 드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네, 마셔도 됩니다. 예, 바로바로 잡수세요. 자, 저희가 관세 협상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거는 우리 전문가이신 오민 씨, 김용남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 폭락은 사실 관세 협상의 결과보다는 네, 최근에 발표됐던 정부의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그리고 대주주 요건의 강화 그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야당이라면 관세 협상이라고 막 주장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관세 협상이 아니다. 네,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관세 협상의 내용은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른바 대미 투자 펀드에 있어서 그 펀드가 도대체 어떤 조건이냐가 중요한데 보통 펀드는 만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뭐 7년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10년 만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 구체적인 사안을 서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90%는 리테인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리테인. 그러니까 미국 내에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아마도 이게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문명 사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그렇죠. 없다라고 정말 그거죠. 얘기를 했죠. 어제 네. 김용범 실장이. 그러니까 초기 투자액이 만약에 이제 조선 펀드 제외한 나머지 펀드가 2천억 불이다. 그러면 2천억 불 중에 90%인 1,800억 불은 유지를 해야 된다. 넣었다가 바로 빼면 안 된다는 된다.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게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구장창 영구히 90%? 그건 말이 안 되지. 세상에 그렇죠. 그런 펀드가 어디 있어요. 했으면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퀘스천 마크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거의 100포인트 훨씬 넘게 130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폭락을 가져올 만한 내용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네. 그래서 관세 협상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처음에 기대가 컸는데 35%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38.5% 이러면 이게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서 강화하는 게 야, 이러면 또 10월부터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던 관행이 또 되살아나는 거 아니야? 네. 이거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커 보여요. 제가 네. 보기엔 증권거래소를 0.15%에서 0.2%로 올리는 건 그건 뭐 큰 영향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이렇게 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사안이고 네. 전반적으로 두 가지 요건, 대주주 요건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로 인해서 코스피 5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의문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갸우뚱
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네요. 뭐 이를테면 지금 코스피 5천에 역행하는 결정이다라고 예. 해서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 의원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전반적으로 선방했다. 일단 불확실성은 확실히 줄었죠. 왜냐하면 네. 뭐 이제 우리가 15%를 아예 그냥 미국에서 제한을 걸었잖아요. 15%라는 이제 최저선을 걸어놓고 그 이하로는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이제 동등하게 네, 그리고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물론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저들이 짜놓은 거에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주는데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이 19%를 줄 거냐, 아니면 일본이나 EU 같이 15%로 갈 줄 거냐. 그러면 시장 경쟁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계 전반에서 봤을 땐 이 불안감이 엄청났죠. 불확실성이. 네. 근데 이제 그걸 맞췄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 없이 선방했다.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 0%였잖아요. 네. 0%였는데 일본은 2.5%였고. 예. 근데 일본은 12.5%다 실질적으로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15% 받았다. 뭐 이 논쟁인데 자동차 관세도 저기 미국에서는 워낙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세 제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똑같 맞추려면 12.5%다. 네. 뭐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었죠. 예, 기준이 워낙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딜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80억 불. 네. 로 구매한다라는 게 있었고 공식적으로 나온 건 우리는 이제 LNG를 1,000억 불. 예,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상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중동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에 몰려 있는 네. 수입선을 미국으로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이 카드는 상당히 좋았다. 네. 지금 잠깐 올 때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 가스가 우리 시장 비중이 수입 비중이 12%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가스공사에서 하고 이제 직수입 업체들이 직수입하는 거 업체들이 직수입하는 거를 보니까 한 12% 정도고 중동이 한 30%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중동,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를 이제 수입선을 다 변화시키면 네. 이거는 상당히 협상 카드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져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진짜 리스크가 많은 알래스카 LNG 1,300km, 네. 예, 여기 가스관에 이제 합작 투자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리스크가 많아요. 70년대부터 시작했던 건데 뭐 오일관은 이미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관을 이제 지하로 묻는 거잖아요. 가스관 같은 경우는 지하로 묻고 오일관은 이제 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온도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안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기업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제일 네. 싫어했죠. 예, 예. 정부가 그러면 정부가 보증해줘라. 보여주던가. 야,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나마 일본보다는 예. 우리 LNG 가스 1,000억 불 예. 하는 걸로 저 일본보다는 합작 투자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였죠.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가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혹시나 이가 아프도록 예. 이빨이 많이 아팠다. 예,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예. 최적의 안을 만들고 갔고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선방했다고 봅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평가가. 근데 어쨌든 한겨레 오늘 뭐 보도 보니까 팔 수는 있는 거냐, 미국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팔 수는 있는 거냐, 그런 능력은 되냐, 뭐 이런 분석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천연가스 LNG 관련해서 예. EU하고도 2,500억 불 연당 하기로 했는데 우리 1,000억, 예. 그 유럽 2,500억, 그 다 미국은 다 그 정도로 뭐 그만큼 많은 양이 확보는 돼 있는 거냐, 뭐 이런 부정적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물량을 못 대면 쥐들 책임이죠. 아니, 우리는 사준다고 사주기만 했는데 팔게 니들이 없어. 물량을 못 대. 예. 어? 그러면 예, 그러면 아니 뭐 니들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니까 예. 우리야 뭐 땡큐다. 예. 나쁠 거 없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 어쨌든 그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관료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관세 협상 타결이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문건 한 장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합의서가 아니, 근데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철저하게 사람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서로 이게 사인을 해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계약서는 보통 두세 장이면 되지만 네. 미국 계약서는 거의 책 한 권이에요. 네, 웬만한 계약서들이 다 써놔가지고. 다 깨알같이 써놓거든. 예. 그리고 하여튼 거기에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우리 같으면 계약서에 야뭘 그런 것까지 다 써. 다 집어넣어 하는 거를 다 집어넣는다고. 예. 그리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의 관습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없어. 각자 메모한 거. 아니 심지어 그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비망록 쓰고 네. 그거 니네 얘기한 거 맞고 우리 얘기한 거 맞으니까 사인해라고 했더니 안 해. 싫어.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본 예. 같은 경우도 뭐 일본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예. 트럼프 임기 내 한번 해보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기한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대체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트럼프를 빼고는 다 아는 거야.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트럼프도 아는데 다만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미국민들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서 본인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치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국내용인 것 트럼프도 같아요. 예. 예, 그냥 수치로서 야 15%다 관세 매겼고 이제 예. 다 됐어. 야, 그리고 뭐 그렇죠. 3,500불 한국이 투자한대. 그리고 수익은 우리가 90% 먹는 거야. 뭐 이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 국내 정치용이라는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이 국제적인 협상 관례를 완전히 깨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일본도 그렇죠, EU도 그렇죠, 뭐 나토도 그렇죠. 예. 야 일단 해줘. 그러니까. 해줘. 다 이거고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면 아까도 뭐 펀드도 예. 뭐 10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7년짜리인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안 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야 일본도 5,500억 불이야, 유럽도 6,000억 불이야, 야 한국도 3,500억 낸대, 그리고 거기에 90% 우리가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 물가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고 있어서 국내 정치는 굉장히 트럼프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물가도 물가지만 예. 미국에서 트럼프의 인기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은 앱스타인 관련한 그렇죠, 스캔들이에요. 앱스타인 스캔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미국 사람들 기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특히 그 미성년자 관련 그러니까.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건 미국에서는 거의 그거는 그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그렇죠. 무기징역형이야. 네. 그냥 아니 우리 식으로 뭐 따지면. 300명, 400명 예. 때리죠. 400년 예. 때리잖아요. 뭐 나오면. 네. 근데 이게 나오니까 그리고 사실은 일론 머스크하고 둘이 한참 싸울 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지점이 앱스타인을 언급했던 거잖아요. 일론 네, 머스크가. 그쵸. 근데 그거는 그냥 옛날 트위터에서 왔다 갔다 했던 얘기고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엔 이번에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만 내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예.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그 공화당이 참패한다? 예. 그러면 과연 계속 이행이 될까? 그러니까요. 뭐 내년 11월까지만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조리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빼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일단 써주고 트럼프의 지지도가 이제 30%
대로 주저앉았잖아요. 진짜 앱스테인 이게 정말 큰 거 그렇죠. 같아요.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날리면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보도했던 방송사나 언론사 1억이 안 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예? 그 똑같이 배웠나 윤석열 봐. 대통령한테 윤석열 배운 따라하게. 거야. 학습 효과가 예. 있긴 한데 윤석열은 솔직히 날리면이잖아요. 예. 이게 날리면인데 이 진짜 미국에서 진짜 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 미성년자잖아요. 예. 근데 그쵸. 그게 이제 핵심 관계인으로서 당사자로서 트럼프가 집중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언론들이 이제 후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정말 네. 예. 저는 미국 언론이 힘내기 바랍니다. 미국 언론의 자유를 살다가 지지합니다. 살다가 머덕 회장을 응원하는 날도 오는군요. 장윤성 기자가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다 이런 일이다. 아 진짜 이 기괴한 전국에서. 근데 그나저나 이제 2주 후에 정상회담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안보 분야가 더 큰 일이고 뭐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김정은하고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뭐 국방비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뭐 등등에 대해서 여러 요구가 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안보 차원에서. 뭐 아직까지는 돌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공식적으로 뭐 나와 있는 게 없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머니머신 100억 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토 회원국들 32개 회원국들과 관련돼서 이제 국방비 5%. 그 다음에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헤그세스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5%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토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GDP의 5%까지 인상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명확한 기준을 정했죠. 3.5%, 1.5%. 3.5%는 직접 국방비다 보니까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는 이제 간접비다 보니까 이제 뭐 R&D 쪽으로 투자가 되는 방식으로 나토 방식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5%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중기기획이나 보면 7% 8% 인상률을 꾸준히 갖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도 그 다음에 이제 동맹국들 중에서 가장 GDP의 2.6% 정도 되니까요.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일본 뭐 1%대가 깨졌습니다마는 뭐 1.8% 정도밖에 네, 안 되고 네. 호주도 뭐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동맹국가보다는 우리가 이제 협상력 자체, 공간 자체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방위비 분담금은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SMA 12차 회의를 통해서 네. 타결을 시켰고 네. 그러다 보니까 1조 5천억 정도 내년부터 이제 1조 5천억이 이제 반영이 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네. 과거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그 방식이었죠. 국방비 인상률. 네. 에 맞춰서 이제 매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이번 타결된 거 이번에 12차 SMA 방위비 특별 분담 협정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로 해서 매년 인상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건들 것이냐. 미국 입장에서도 난감해요. 이거를 그냥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100억 불 뭐에 이제 맥시멈을 쳐놓고 그다음에 야 트럼프 입장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 깨서 다시 해야 된다.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알파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모델인데 네. 트럼프 1기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사건설비하고 인건비하고 군수지원비 세 가지 소파상의 그 주둔군 지휘협정상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국이 분담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트럼프 측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군사작전 지원비예요. 네. 그러니까 전략자산 전개하는 거든지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드니 니네가 더 내라. 그래서 5배를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미국이 요구했을 때는 군사지원비에 네. 대한 항목이 추가돼서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거 외적으로는 뭐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요. 가장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죠. 이게 전략적 유연성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그다음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동맹 차원에서 아시아의 문제에 있어서 관여를 할 것이냐, 네. 그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는 이 지금 국방 전략 지침을 봐야 돼요. 네. 지금 미국에서 국방 전략 지침, 신국방 전략 지침 (NDS라는) 게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이게 8월 말 9월 초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략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지금 예상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주한미군 역할. 예. 일종의 미국이 이야기하는 동맹의 현대화인 거고. 예.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한미 동맹 현대화 얘기가 이번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통상과 안보를 엮어서 패키지 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난해 4, 5월까지 그랬죠. 올해 4, 5월까지. 올해. 그리고 아니 지금도 그 기조는 이어가는 거죠. 아니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관세 협상과 안보는 별개의 문제라고 나중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라인이 다 달라요. 아까 뭐 언론에 나오는 게 에너지부, 네. 뭐 그다음에 상무, 그다음에 뭐 농림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누구야 재무부 뭐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 관세 협상에서 뭐 안보라는 거는 결국은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의 안보실이 주관이 될 텐데 네. 그 라인들이 아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관세 협상에서 일정 부분 패키지들을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상무분이 뭐니 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전부 빠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2주 후에 있을 정상회담, 그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중심으로 그러면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주요 관세 협상은 이미 돼 있는 거를 일본은 아직 뭐 총리와 뭐 트럼프가 만나서 뭐 공식 발표는 안 했잖아요. 그냥 네. 합의 내용만 나온 거고 타결됐다는 내용만 나온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3,500억 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할 예, 거고. 오늘 뭐 트럼프가 행정명령도 내렸다고 예, 하고. 예. 그러니까 확인해서 발표하는 수준인 거고요. 예. 결국은 이제 안보가 이제 주안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 견제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봉쇄론에 대해서 중국 이제 이게 주한미군 역할은 이렇게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동맹 현대화의 핵심 이게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 한국은 어느 선까지 양보를 할 거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선까지 대만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개방적이고 뭐 대만 문제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는 트럼프랑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걸 담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 담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그 공동성명무 쓰여질 때 치열하게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문제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조정해야 되는 거고 주한미군 역할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기준이 선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역할 재조정. 역할 재조정. 우리는 통상적으로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가 예,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거다. 네. 움직일 수 없는 거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국민들. 예, 예, 예. 근데 뭐 미국은 뭐 야 노무현 때부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은 끊임없이 니네가 동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신속 기동 대응군으로 바꿔서 대만 문제 있으면 거기도 가고 순환 배치도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이제 그거에 동의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정책의 일관성이다. 근데 니네는 전혀 나서지 않았잖냐. 이번에 큰 틀에서 대만 문제에 확고한 동맹의 힘을 보여달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우리는 예. 계속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야죠. 어느 편에 확실히 쓰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큰일 나죠. 그럼요. 아니 이게 안보가 어려운 게 미국은 있잖아요. 오프쇼
밸런서라고 해서 역의 균형자예요. 즉 말하자면 거리가 있어. 예. 한반도와의 그다음에 대만과의 거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중국의 어떤 무기 체계가 와도 우리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존중하는 건 좋지만 예. 국제법적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행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전략적 모호성 외에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주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안보 문제. 2주를 딱 못 박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 왜냐면 2주면 8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 제2 취임식 이른바 그렇죠. 국민 예, 임명식을 예.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이유로 해서 조금 늦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둘러 만나면 네. 트럼프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해서 펀드도 뭐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1,000억, 후년까지 2천, 자기 임기 내에 3,500억 불 다 집어넣어라. 뭐 보증이 됐던 대출이 됐던 뭐 이런 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서 네.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는 안보적으로는 사실은 저 러우 전쟁 때문에 문제인데 저것만 끝나면 네. 지금보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훨씬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중국하고 잘 지내기는 미국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지만 네. 러시아하고 지금보다 훨씬 친해지고 교류를 확대하는 거는 미국에서도 문제를 안 삼을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타깃이 중국이니까. 그렇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훨씬 돈독하게 가져가면서 물론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가져가면서 그를 이용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레버리지로도 활용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가깝게 지내면 미국도 함부로 우리한테 뭐라고 못할 거예요.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은 많이 만들어놔야지. 왜냐하면 예. 지금 미국이 20세기의 어떤 역사상 가장 관대한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제국은 제국이지만 관대한 제국의 미국의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 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뜯어간단 말이에요. 예. 솔직히 예, 그쵸. 이런 협상이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예. 그렇기 때문에 관대한 제국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냥 제국의 모습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미국도 우리의 우방이긴 하지만 견제가 필요하다 이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딱 그거지. 야, 내가 네 담뱃불 붙이던 내가 아니다. 이거 언젠가 한 번은 그것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러시아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또 그러다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어떤 과거에 썼던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조종자로서의 위상도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갖춰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진짜 담뱃불 붙이던 한국이 코리아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당히 예, 선진 국가고 뭐 민주주의 수준을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국방력 수준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막 그 무릎 꿇고 담뱃불 붙이던 때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용남 전 의원님 같은 분을 네. 러시아 특사로 가게 된다. 러시아 특사로 보내야 그러니까 된다. 오늘 시그널을 준 거예요. 준 거야. 메시지를 이제 확실히. 대통령실로 전달했어. 네. 거기 저 1+1으로 부승찬까지. 부승찬. 아니 제 특사단. 석사학위 논문이 러시아였어요. 오, 그러니까, 그렇구나. 러시아 전문가. 예. 예. 그래서 갑시다 러시아.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적 측면에서 정말 이제 미국은 이 자기네 국가에 올인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지표를 전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수출과 관련돼서도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퍼센트로 봤을 때는 중국이잖아요. 뭐 그렇죠. 중국하고 미국 예. 대동소이하더라고 18, 19% 정도 되던데 이런 중국을 완전히 그냥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의 위협이고 이걸 공식화를 했고 그다음에 공국망 재편에서 중국을 네. 분리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주변국이 없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는 주변국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이거는 뭐 그쵸. 감당이 안 되죠. 우리 같은 아직 뭐 국력이 미국과 비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힘의 균형 논리를 통해서 뭐 시소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되길 바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외교도 그냥 남북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게 좋아진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북러 관계를 개선하고 북중 관계를 개선하고 북일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중재자 역할 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서 진짜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네. 되지 않겠나. 자, 지금 10시 3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구치소 상황이 지금 종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구치소 상황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구치소 상황이 아직 종합이 안 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예, 사동으로 들어가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시간 40분 지났는데 전직검사 김용남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대체로 어떤 상황이다.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구치소 안. 그러니까 그 앞에 갔을 거고 네. 거기서 문 앞에. 예, 예, 예. 문 열고 들어갔겠죠. 예,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들어갔다. 영장. 갑시다. 예. 못 간다. 아. 그러지 말고 가시죠. 뭐 이거를 지금 한 30분 이상 하고 있을 거예요. 1시간 40분 지났는데요. 1시간 40분 지났네. 예. 아 그러네. 지금 9시 40분이 아니라 10시 그러네. 40분이에요. 2시간 정도. 그러면 되는 1시간 반째 그러고 있겠죠. 예. 근데 그 여기서 그냥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장을 집행하러 특검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갔으면 네. 데리고 나와야죠. 거기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고 버티면 물리력을 써야 됩니까? 끌고 나와야죠. 끌고 네. 안 나온다고 버티면 근데 뭐 그럴 때 막 자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근데 어제 아, 양부남 그렇죠. 의원은 네. 자해하라고 막 난리를 칠 거다. 그리고 자기가 교도관을 때려놓고 내가 맞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권 침해 호소 운운할 거다. 보통 그렇게 되면 수갑을 뒤로 채우죠. 아 앞이 아니라. 네. 아니 왜냐면 앞으로 채워놓으면 이렇게 때릴 수가 있으니까. 예. 보통 그러면 뒤로 채우죠. 예. 그러면 수갑을 채워서 포승줄 저항하면 포승줄로 묶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뭐 포승줄 수갑 채우면 일단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죠. 뭐 다리도 발버둥 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들고 나오면 되지 뭐. 들고 이렇게. 나와야 돼. 네. 그 워낙 또 그분이 크셔가지고. 거구라. 여러 예. 사람이 붙어야죠. 여러 거구라.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예.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예. 법률 안에서 시행되는 거지. 네.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무법 천지를 만들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법의 명령장이 나갔으면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건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지. 물론 네. 현직 대통령은 예.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나 우리 헌법 법률에 정해진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네. 그걸 누릴 수 있는 거고 전직 대통령도 법 안에서는 뭐 경호나 이런 거를 누릴지 모릅니다만 네. 법 집행을 거부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 그냥 나온다? 저는 그냥 안 나올 것 같아요. 데리고 나올 것 같아요. 데리고 나온다. 예. 예. 그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갔더라고요. 예. 예. 근데 구치소장이 너무 곤란해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아니 뭐 저는 원래 같이 못 갔습니다. 예. 저도 특위 특위위원이세요? 예. 대응 TF 위원이긴 한데 예. 못 갔어요. 못 예. 갔긴 했는데 뭐
보도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네. 기본적으로 구치소장은 상당히 뭐 윤석열 편인 것 같고 거기서도 이제 의원들이 이제 붕괴했다고 할 정도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의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조사받거나 이런데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 뭐 실명 위기다. 뭐 당 수치가 높다. 예. 뭐 이렇게 하지만은 위기는 아니다. 저 위험 신호는 뭐 건강상의 없다. 위험 예. 신호는 없다. 없다라는 게 이제 거기 관계자바 얘기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특검은 사활을 걸어야 돼요. 저는 끌고 나오는데. 끌고 나오는데 예, 사활은 걸어야 사활을 걸어야 예, 된다. 그냥 특검의 존립도 있지만 국가 시스템이 이게 붕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한 인물 물론 예.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 한 인물을 체포를 못 한다? 그럼 아니 뭐 진술 거부권 이거는 뭐 행사하든 뭐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네. 이거는 법치의 근간을 완전히 깨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뭐 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뭐 요청에 다 불응하죠. 싸우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전례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 예외 없이 네. 진짜 그 국회 가면 초록색 그 이제 수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2개 붙여서라도 거기 실어서라도 데리고 오면 되지. 몸무게 무거우면 아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화면에라도 비춰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해서라도 법치가 살아있고 국가 시스템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뭐 앞으로 뭐 그렇게 치면은 뭐 다 그게 전례가 돼요. 김건희가 서면 조사 받고 나서 이 달라진 풍경이 뭔지 압니까? 어떤 거예요? 경찰에서 뭐 조사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조사 나오라고 그러고 아니 김건희는 서면 조사로 대처하고 나는 왜 부르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서면 조사 한번 받은 적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공권력의 힘 자체가 제도적 틀에서의 공권력의 힘, 뭐 합법적 물리력이죠. 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말씀 주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버티면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표징처럼 윤석열의 사례, 김건희의 사례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법은 정말 만인에게 평등하다. 만 명이 아니라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아닌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더군다나 네. 그냥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전직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만 내란 수괴잖아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 중이고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건강상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그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다 만성 질환이에요. 이게 무슨 간이 나쁘다. 뭐 이런. 뭐 당뇨가 뭐가 있다.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력과 관련된 것도 그게 아주 진행 속도가 느린 만성 질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 필요하면 중간에 외출 나갔다 올 수 있어요. 수감되어 있더라도 네. 외래 병원에 나가서 주사 맞고 올 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주사를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진행을 늦추는 약물을 이제 주사 형태로 네, 주사. 예. 주입한다고 하는데 예.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뭐 굳이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외출 끊어갖고 나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로 인해서 나 재판도 못 나가, 조사도 조사도 못 못 받아. 받아. 아니 이게 어디 갑자기 맹장이라도 터졌으면 급성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당장 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당뇨가 특검 조사 안 받고 그 독방에 앉아 있으면 낫냐고 그게. 그러니까요. 이제 말 같지도 답답한데.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예. 진짜. 제가 요 사이에 지금 그 서울구치소 상황이 어떤지 카톡으로 좀 물어봤거든요 기자들한테. 그랬더니 구치소 안에는 못 들어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렇죠. 기자들은 네. 왜냐하면 뭐 저기 그 안에 원래 교도소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보안 그래서 시설이니까. 보안 시설이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지금 대기 중이고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날은 덥고 안 나오고 사람은 미치겠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미치게 만드네요, 여러 사람 진짜. 괴롭힙니다. 예. 근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면 큰일인데 어쨌든 반드시
점심 먹기 전에는 끌고 나와야 되는데. 아, 끌고 나와야죠. 예, 그래야 이게 특검에 영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실패하고 그냥 나왔다. 그러면은 느낌이 한남동의 첫 번째 공수처가 그렇죠. 갔다가 도로 나온 거하고 같은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런 이 회의감을 들게 할 겁니다. 예, 국민들이 예. 이제 회의감을 들게 할 거고 참 지금도 이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그 모 방송 가서 윤석열은 상당히 전략가다, 전략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이제 앵커가 하는 말이 전략가요? 생각이 없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아 진짜 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야 이게 탄핵이 안 돼서 2년 더 했어봐요.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좀 있으면 밥대 되니까. 그러네. 예, 밥대 되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진짜 1시간 정도 있으면 밥대 되니까 밥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또 드시는데 진심이라. 네, 진심이에요 그건. 아, 어디가. 밥 먹어야 돼서 못 나오겠다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초동 가시면 무조건 먹고 싶은 거 배민으로 시켜주겠다고 해서 꼬셔야죠. 네, 꼬셔서 배민으로 시켜줄 테니까 얼른 가자. 얼른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살살 꼬여내야 된다. 댓글창에 바깥에 양주를 한 병 놔두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 직전에는 그 수정방으로 바꿨잖아요. 수정방 맞아, 맞아 수정방. 수정방으로 바꿨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꼬셔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 주셨습니다. 그 김건희 씨도 다음 주에 출석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 지금 뭐 그 윤석열 체포도 하지만 동시에 보면 빠져나간 사람들이 꽤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사 게이트의 김예성을 포함해서 예. 도망간 사람. 그렇습니다. 네. 도망가거나 밀항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좀 잘 되겠냐. 그리고 김건희가 심어놓은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석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귀금속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해놨다거나 아니면 신발 사이즈를 260으로 갖다 놨다거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혼선을 초래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궁리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16가지 혐의 중에 다 수사를 끝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네. 다만 지금 김건희 특검은 우선적으로 이제 오늘 8월 1일이잖아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김건희의 신병을 처리하면 1차적으로는 성공하는 거죠. 근데 네. 그 신병 처리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확실하게 드러나는 혐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지금 기소해도 돼요. 차고 넘치지. 네. 거기다 그렇죠. 한두 가지 정도의 범죄 사실을 더해서 구속영장 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신병을 처리해 놓은 다음에 뭐 활동 시한까지 12월 초까지 조금 꾸준하게 하고 문제는 12월 초순까지 절대로 다 못 끝내요 이 수사.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도 그렇죠. 특검 대응 특위를 만들어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공식적으로 뭐 박찬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재발의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재발의해서 네. 다시 특검을 또 출범시키고 네. 그래서 120일 뭐 풀로 채우고 나서 다시 이제 연장전 간다. 네. 예, 예. 그래서 간다는 거고 예. 오히려 이상하게 김건희 특검보다는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를 먼저 이 신병 확보할 것 같아요. 그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의 이제 통화 기록이 확보된 거 아니에요? 비아폰 통화 기록이 네.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를 통해서 임성근 구하기 이게 라인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종호만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대표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김장원 목사. 예. 이제 그러니까 네, 아니 그렇게. 그거는 김건희 라인을 통해. 예. 예. 지금 이제 두 개 라인이 있잖아요. 예. 하나는 뭐 저 김건희 라인을 해서 이종호를 타고 올라가는 라인이 있고, 예. 그건 김건희 이종호가 윤석열하고 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이 라인이 있고, 이쪽 김장한 목사 이쪽 라인은 윤석열 라인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군목. 군대 목사를 통해서 뭐 김장한 목사 그다음에
이영훈 목사, 네. 맞죠? 여의도 선복음교회. 예. 순복음교회 이쪽 라인을 통해서 간 거는 윤석열 쪽인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막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까지 성경책 김정한 목사한테 받은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이제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니까 거기서 이제 김건희가 누구랑 통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21명. 아직 뭐 구체적으로 누구랑 나오질 않았어요. 21명 가량 정도 되는 걸로만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면 오히려 최혜병 특검에서 더 빨리 신병 확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8월 6일 날. 예, 6일 날. 예. 근데 명칭이 김건희 특검인데 그래도 김건희 신병은 김건희 특검이 먼저 가져가 저기 확보해야죠. 예.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예. 근데 여하튼 많이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연결점에 다리가 좀 끊겨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로 가기 위한 다리에서 좀 부실이 있다. 그러니까 건진이 뭐 이를테면 목걸이만 하더라도 뭐 이게 여러 가지 트릭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처음에 2022년에 설명했던 내용과 지금의 주장은 또 완전히 배치되고 그렇죠. 가방 같은 경우도 건지는 중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김건희로 확실히 갈 수 있는 것은 공천 개입 말고 딴 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만 해도 그거는 저는 어려운 수사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네. 총대를 맬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떤 경위로 누구한테 지시받고 노선 변경이 됐는지는 다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그래요? 있는데요. 예. 지금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철수한다는데요. 자,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그래서 영장 집행 중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아마도 나와서 특검팀에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할 걸로 보이는데 조금이 아니고 많이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실은 특검보나 특검의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행지휘를 그냥 구치소 쪽에다가 하면 교도관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치소 측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특검보가 직접 간 건데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걸 집행을 못한다? 내가 보기엔 이유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특검보에 현장 지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불응했다. 아유 어떻게 제가 끌고 나갑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산된 거라면 저걸 직무유기로 입건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도관들. 교도관들을 직무유기로 입건해서 처벌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사 조치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즉시에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효능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국기문란이에요. 이게 국기문란이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국가 시스템을 그냥 완전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했는데 좀 너무 안타깝네요. 그 7일까지 재시도를 한다는 건데요. 영장 집행 기간에 기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때 보통 뭐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기한이 있거든요. 영장의 유효 기간. 그 기간 내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원님 진짜 해병 특검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게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김건희 사용한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용을 모두 확보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먼저 칠 수도 있겠. 그럼요. 먼저 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가장 그래도 확실하게 김건희의 연루를 밝혀낼 수 있는 저는 그거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뭐 양평고속도로고 뭐고 하면 관계인들 소환 조사하고 막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결고리 확실하고 뭐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막 중간에서 뭐 신발 사이즈니 뭐 목걸이 모조니 뭐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최혜병은 진짜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계인들 중에 한 명만 불어도 통화 기록 가지고 한 명만 불어도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치면 되지 뭐. 예. 근데 만약 오늘처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의 신병 데리고 나오는 거를 못하고 네. 정작 김건희 신병은 최혜병 특검이 먼저 구속을 시키면 김건희 특검은 기간 연장이 아니고 새로 법안을 내서 민중기 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이 하는 거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분위기가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상당히 버텼다라는 거고요. 인치에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림이 그려져요. 그 작은 독방에서 네. 어떻게 행동했을 거며 이게 보여져요.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됐을 테고 막 완전 자해를. 변호인 접견을 해야 되겠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아. 변호인 접견을 시켜줘라. 변호인 접견이야 특검 사무실 가서 하면 되죠. 아니 그게 그런 거예요. 자, 변호인 오라 그래라 이런 것 같아요. 예, 체포영장 집행할 때. 체포영장 집행을 해. 예. 그런데 그 피의자를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인 접견 먼저 하고 그게 통하냐고 일단 체포를 한 다음에 체포를 해서 신병 확보를 한 다음에 변호인 접견 시간을 줄게 그러는 거거든. 네네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인 접견을 해야 되니까 나 체포 안 당하겠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아니 왜 입당하셔갖고 특검으로 가서 그걸 하셨어야지. 지금 그러고 이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은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사법 장악 시도에 맞선다라는 그 3대 특검 대응 독재 대응 특위를 발족을 한다 그러고요. 야당 말살 기도에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 가운데 어제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검팀에서 통일교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라는 것이고요. 수사 정보를 또 저기 어디입니까 통일교 측에 건넸다라는 사실관계를 민중기 특검팀이 확인을 한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그 내부 당대표 선거 중인데 전환길한테 지금 면접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수라장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아니 그냥 놔두죠 뭐. 놔둬요? 알아서 무너지게? 아니 저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어요. 네. 지금 말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갈 때까지 가는 걸 지켜보다가 궁죽통이라고 네. 정말 갈 때까지 가면 궁합은 통한다. 새로운 게 열리겠죠. 그 뭐 당이 쪼개지던 해산이 되던 뭔가 큰 변화는 아직은 올 때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삼특검 뭐 등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끌려가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인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45명 제명 결의안도 그렇고 결의도 그렇고 결의안도 그렇고 그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던 45명의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권선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줄줄이 엮여서 특검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해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시한부다. 올해 국민의힘은 올해를 넘기기 어려워 보여요. 외부에 의한 것도 뭐 특검을 통해서 뭐 이런 거가 이제 주겠지만 내부에서도 자중질환 때문에 네. 내생적인 변수와 외생적인 변수가 두 개가 만나면서 저는 올해를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당대표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에 전환길에 면접 보러 가고 전환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아니 전환길이 세력이 많아요. 이 세력이 합쳐지면 이 전환길 그래서 이제 전환길이가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제가 오늘 뭐 계속 여쭙고 있는데 윤리특위라도 좀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란에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아니 오히려 주진우가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제명 의원 명단 내가고 기자회견하고 주진우 의원이 네, 예. 뭐 정청래, 박찬대부터 시작해서 10명에 달한다고 막 이러고 있고.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 답답해. 자연스럽게 이제 해산될 겁니다. 해산될 거고요. 뭐 굳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까지 안 가고 또 저는 이거 자연스럽게 이게 쪼개질 거로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11시가 다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끝으로 최일 홍보원장, 국방홍보원장 관련해서 의원님에 대해서도 상당히 최일 홍보원장이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아니 8월 제가 명확히 얘기할게요.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일 1948년 8월 15일을 부승찬처럼 부정하는 건 아니겠죠? 네,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 직전과 상황이 유사합니다. 부승찬처럼 대한민국 아니 그게 저도 짧게 얘기할게요. 네, 짧게. 이게 지난해 8월 14일 날 국방일보 일면에 네. 대한민국 건국일 해서 1948년 8월 15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국방일보를 이걸 보고 우리 모든 장병들이 읽는 거잖아요. 거기에 8월 15일 건국일로 돼 있는 거예요. 1948년. 네, 8월 15일. 예. 근데 지난해 8월 14일자 국방일보 일면에. 그래서 열받잖아요. 예. 그래서 상임위 가서 예. 차관인지 장관인지 엄청 혼냈지. 예. 어떻게 뉴라이트도 아니고 이 국방일보에서 이 짓 하고 있다고 역사 왜곡하고 있다고. 예. 그거 했는 저 PPT 띄워놓고 그랬더니 이거 바로 그게 나온 거죠. 예. 예. 하여간 그 최일 국방 홍보원장과 관련된 인사 전횡과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일종의 색깔론 예.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도 상당히 세게 문제 지적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국방일보 기자들이 이른바 지금 공익 제보에 나섰습니다. 예, 감사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방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계속 챙겨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